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엄마가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이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교정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애가 하는 방법을 좀 이해해 보세요. 어머, 얘는 엄마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썼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를 응원하는 철학자 교육 전문가 쑥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느닷없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건 전혀 계획이 없던 건데, 어젯밤에 이제 교과서 원정대의 1학년 중에 수아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통통한 새벽님인데, 아이가 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엄마들이 서로 댓글을 나눈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자세히 봤더니 이 꼬맹이가 너무너무 재밌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와 그리고 펜과 이렇게 이게 칠판, 얘를 들고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죠. 자, 그 친구가 지금 뭐를 했냐면 43에서 6을 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3 빼기 6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려줬던 방식은 다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앞에 거를 내비둔 상태에서 뒤에 거를 손을 대라.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43에서 6을 빼는데, 얘를 보통 3을 빼고 또 3을 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제가 빼기를 할 때 3가지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청포도서관 강의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자면, 지금 이런 방법이 이제 첫 번째인 거예요. 43에서 3을 빼고 또 3을 빼는 방식.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또 43에서 6을 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빼는 거죠? 얘를 가르죠, 얘를. 얘를 어떻게 가르냐면, 33하고, 그러니까 10으로 가르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10에서 누구를 먼저 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더하기로 연결돼 있고, 얘네 둘이 이렇게 빼기로 연결되겠죠, 그죠? 얘하고 얘를 빼니까 결국 얼마가 남는 거예요? 여기 4가 남죠? 따라서 얘네 둘이 더해서 37.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고, 아이들은 또 이거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43을 얼마로 뺀다, 먼저? 자, 3을 빼서 40을 만든다. 그 다음 3을 더 빼서 37을 만든다. 요런 방식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엄마들이 되게 헷갈려 하셨어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다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만 더 위로 할게요. 자,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은, 이 방식이 사실, 자, 세 번째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 43에서 제가 6을 빼는데, 요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얘를 먼저 10을 만들려고 했어요, 10을. 뒤에 거를 10을 만들어라. 뒤에 거를 10을 만들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한 자리니까 10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얘가 16, 만약 이런 거 있으면 20을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먼저 큰 수를 빼는 거죠. 10개를.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활동을 하게 되면은 43에 이 40이 10개짜리 블럭 4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 4개의 상계를 먼저 제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먼저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원래 6개만 빼야 되는데 10개를 뺐잖아요. 그러면 아직 너무 많이 뺐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뺐더니 33. 그럼 4개를 가져왔으니까 37. 이게 이제 제가 가르쳐드린 세 번째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방식까지를 하고 나면 적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때,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제시로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 이름이 수아예요. 이제 수아 방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수아 방식과 대치되는 방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1번 방식이에요. 1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1의 자리, 즉 빼는 수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빼지는 수, 앞에 있는 이 빼지는 수에 있는 1의 자리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빼는 수를 갈라서 우리가 얘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아는 어떤 방식을 했냐면, 이 빼지는 수를 손을 대고 빼는 수인 6을 가만히 냅둔 거야, 얘를. 그럼 내가 얘는 6을 빼고 싶은 거지. 6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얘를 6을 만든 거예요, 6을 가짜로.
그럼 가짜로 6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갈랐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얘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걸 가르기 하고 모으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가짜로 한번 해봅시다. 가짜로. 얘가 이걸 43에다가 3을 가짜로 붙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나중에 이제 이 3을 빼줘야겠죠. 얘는 그거를 뺍니다. 얘는 실제로 그걸 빼는데 내가 43에서 6을 빼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46을 가지고 6을 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46을 갖고 여기 있는 46을 가지고 6을 빼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40이 남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더해서 얘를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얘를 46으로 만든 상태에서 얘를 먼저 빼. 그럼 얘가 40이 남아. 근데 내가 아까 해결하지 않은 이 3이 있단 말이야. 이 상상 속에 이 3.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빼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얘 여기다 이제 빼기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를 빼니까 어떻게 된다? 37이 된다. 이런 방식을 한 거예요. 아, 방식 아주 좋죠. 이거 뭐 그렇게 흔한 방식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시를 안 할 뿐이지 식으로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가 43에서 나는 6을 뺄 건데 나 43에다가 3을 더 더해줄 거다. 나 거기서 6을 뺄 건데 내가 3을 더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나중에 여기서 3을 뺄 거야. 이걸 이제 감안해 주란 얘기죠. 그럼 43에서 3을 더했으니까 46이잖아요. 거기서 6을 빼고 나중에 3을 어떻게 해준다고? 빼준다고. 그럼 여기서 얘 뺐으니까 40이 되고 거기서 3을 빼서 37이 됐다. 이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죠?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손가락을 쓴 거야. 자,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엄마, 자, 43인데 내가 43에서 6을 빼기 전에 상상 속에 3을 데리고 왔어. 자, 그럼 상상 속에 3인데 그 3을 봐요. 내가 원래 얼마를 빼줘야 되지? 6을 빼줘야 돼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핀 거야. 6을 빼줘야 돼 원래는. 6을 빼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더 뺐어요 여러분? 3을 더 빼야 되잖아. 나는 어떻게 한다? 3을 먼저 빼줄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3을 먼저 뺐어. 여기가 3개가 남잖아. 그지? 여기가 3개 남는 거를 얘는 어떻게 하냐면 4개, 3개, 그래서 7개가 남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수화 방식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를 뺀다고요? 43에서 6을 빼야 되는데 얘가 6을 만들었잖아. 이걸 6을 만들었잖아. 그지? 얘를 6을 만들면 46에서 6을 먼저 뺀 다음에 3을 또 빼겠다 이건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이해가 안 간 건 얘가 이해가 안 간 게 아니라 얘 40을 만들었잖아. 그 다음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6을 빼야 돼. 6을 빼야 되는데 아까 내가 3을 가져왔잖아. 3을 먼저 빼. 그럼 여기 3개가 남잖아요. 이걸 자세히 보시라고. 이 3개가 남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1의 자리는 전부 다 제거가 됐고 10개 중에서 이 3개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선 손가락이 5개잖아. 그 중에 하나만 제끼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손가락이 5개잖아. 거기서 2개만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애들을 본다 이거지. 남는 애들을. 여기서 몇 개 남아? 이쪽에서 4개 남고 이쪽에서 몇 개 남아? 3개 남는다. 그래서 모두 몇 개 남는다? 7개 남는다. 4개, 3개, 그래서 7개 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내가 10의 자리 놔뒀었잖아. 그러니까 걔가 37이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 이거 봐봐. 이 방식이 원래 인도 아이들의 빼기 방식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손가락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내가 11에서 내가 만약에 9를 빼야 돼. 그러면 11이 있다 이거죠. 남는 것만 보라고. 그럼 10에서 9 빼면 얼마 남아? 하나 남아. 그래서 2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내가 12에서 8을 빼야 돼. 그럼 12잖아. 8을 빼면 얼마 남아? 2개 남잖아. 그러니까 8을 빼면 얼마 남아가 10에서 8을 빼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10에서 8을 빼면 얼마 남아? 2개 남아. 그래, 더해서 4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빼기 방식, 얘가 여기서 하는 방식은 뭐냐면, 결국에는 10을 빌려주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 중에서 얘를 10하고 2로 내두는 거야. 10하고 2로 내두고 얘를 내비둬. 그리고 얘를 뺀 게 2개니까 2개 더해서 4개다. 이거를 손가락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12. 2개 남겨져 있어. 자,
8개 빼 2개 남아. 그래서 8개. 이렇게 손가락으로 애들이 셈을 한다고요, 지금. 요 방식을 걔네들 딴에 얼마나 손가락을 편리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제가 다른 걸로? 만약에 내가 23 빼기 9,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런 빼기가 하는 애들은 뭐냐면, 내가 어차피 얘를 이렇게 가를 거 아니야. 10하고 13 빼기 9, 이렇게 가를 거 아니야. 10하고 13, 그리고 빼기 9, 이렇게 가른다고 쳐봐. 그럼 이걸 빼는 게 굉장히 손쉽다는 거지. 10은 놔둔 상태에서. 한번 빼볼게요. 자, 얘를 보라고, 얘를 어떻게 빼고 있는지. 13에서 9를 빼. 그럼 3이 남아있잖아. 13. 여기 3개 남아있어. 자, 3개 남아있고 9를 빼. 하나. 4개라고, 이렇게. 4개. 그 4개, 아니, 하나 빼는 거를, 여기 하나 남는 거를 이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손가락이 아프니까. 자, 아까 3개 남아있었고, 10에서 9개를 빼니까 하나 남아있어서 모두 해서 몇 개? 4개. 그럼 아까 10이 남아있었잖아. 그래서 14. 이렇게 한다고. 응? 너무 신기하지? 손가락으로. 아까 그럼 그거 43 빼기 6 다시 한번 해볼까? 자, 43 빼기 6을 하는데, 이 친구가 머리를 2번을 쓴 거야. 한 번만 썼으면은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헷갈렸을 텐데, 얘를 내가 6을 만들겠다. 6을 만들겠대. 그래가지고 46을 만들었어요, 얘가. 그리고 난 다음에 46에서 6을 뺀 다음에 내가 아까 없던 3을 만들었잖아. 상상 속의 3을.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를 먼저 뺀 다음에 3을 또 빼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여기에서 엄마가 멘붕이 온 거예요. 자, 40.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30하고 10으로 갈랐다는 얘기지. 얘를 30하고 10으로 갈랐어요. 30은 내비둔 거야. 그러면 자, 43에서 6을 뺐는데 6개를 빼야 되잖아. 그런데 먼저 3개를 빼.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든 거야, 지금 3개를. 3개를 만든 상태에서 나 이제 3개를 뺀다. 그럼 어떻게 뺀다는 얘기야? 이게 원래는 손가락이 한쪽에 3개가 남아있으면 간단하지. 봐봐요. 자, 이 손가락을 제가 일로다 옮겨볼게요. 3개를 빼. 그럼 3개 빼면 몇 개 남아? 이쪽에 5개, 2개에서 7개 남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6개를 빼다 보니까, 6개에서 3개를 빼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3개가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쪽에 4개 남고, 이쪽에 3개 남는 셈이 된 거지. 왜냐면 10개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가. 지금 이해가 가세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 뭐, 어떤 거 있을까? 뭐, 28 하지 말고, 22 같은 거 해볼까? 22 빼기 뭐 7, 만약에 이런 게 있어. 그럼 얘를 뭘로 가르라고? 얘를 10하고 12로 가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12를 어떻게 빼? 12. 12잖아. 그렇게 해서 7개를 빼. 근데 여기서 7개를 빼려고 하지 말고 10개 중에서 7개를 뺀다고 생각하세요. 10개 중에서. 그럼 10개 중에서 7개 빼니까 3개. 다 더해서 5. 근데 아까 10이 있었으니까 15. 이런 방식도 있다. 자, 이 신박한 방식. 어떤 방식? 손가락을 이용한 뺄셈. 자, 손가락을 이용한 뺄셈은 10개에서 빼는 방식. 즉, 남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나머지. 자, 봐요. 10개 중에서 9개 빼면 몇 개 남아? 하나 남아? 이렇게 나머지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야. 10개 중에서 8개 빼면 몇 개 남아? 2개 남아? 나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몇 개 남아? 3개 남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아니, 어떤 애가, 도저히 활동으로 안 된다. 그러면 13 빼기 8 해봅시다. 자, 13에서 8을 뺀다. 근데 어떻게 뺀다? 3개를 남겨둔다. 13이었으니까, 그지? 그 다음 8개는 어디서 뺀다? 10개에서 8개 빼서 2개 남아 5개. 도저히 안 되면 이거라도 해봐라.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 오늘 수학 때문에 필 받았어. 나 원래 영상 찍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지금 이 친구 방식을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이 빼기를 사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더하기는 그럭저럭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13 더하기 8 한번 해볼까? 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13이야. 나 여기다 8개를 더해야 돼. 그치? 13이었어. 자, 8개를 더해요. 그럼 8개를 더하면 지금 남은 손가락을 봐봐, 여러분. 내가 지금 몇 개 남아있어, 손가락이. 7개 남아있잖아. 7개 더하고 하나 더 더해주면 되겠네. 7개 더하고 하나 더 더해주면 되겠네. 자, 7개 더하면 10개 만들었잖아. 접고 하나 더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21. 이런 방식도 있겠네요.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얘를 20개를 만들어준 거지. 따라서 10개 만들어준 거야. 7개 더하고 하나 더 더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손가락을 이용한 방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손가락을 이용한 계산은 결국 뭘 이용하는 거다? 10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내가 만약에 13 빼기 8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다? 3을 남겨둔 상태에서 10에서 8을 빼는 거지. 10에서 8을 빼. 자, 10에서 8을 빼니까 얼마 남아요? 2개 남잖아, 2개. 그치? 그러고 나서 3하고 2를 더해갖고 5. 이렇게 하는 방식.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그걸 굳이 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3은 10 더하기 3에다가 8을 빼는 거다.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10에서 8을 뺀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주는 거다. 따라서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된다. 이런 방식을 뭘로 했다고? 손가락으로 했다고. 손가락으로 했다고. 하나는 이거고, 만약에 또 내가 여기다 더하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13에다가 8을 더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10은 내비둔 상태에서 3하고 8을 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손가락을 몇 개를 채워야 돼? 10개를 채워야 되잖아. 자, 봐요. 13이니까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3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8개를 더해야 되는데 몇 개를? 지금 접혀져 있는 손가락이 7개니까 7개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하나를 제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7하고 1이 되니까 얘네들 먼저 더해서 20이 되고 하나 남아서 2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애들이 암산을 아마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이용해서?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서 너무 놀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이 하는 방식을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이고 분명히 쓸모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고 손가락이 모두 10개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냐면 곱셈 방식에서 2자리 곱하기 2자리, 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거 하나를 말씀드릴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분수 계산할 때 받아내림에서 빼주는 거, 분수 빼기, 이거를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그 1학년 친구 때문에 제가 필 받아가지고 그 방식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손가락을 쓴다고 해서 그 손가락 쓰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이해를 안 해서 그렇지 걔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다 규칙이 있어요. 이 손가락 10개가 뭘 대신하는 거예요? 에그블럭 한 판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블럭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동그라미 수카드라던가 이런 판은 10개짜리 한 칸 한 칸을 채워서 이게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은 상상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10개였는데 얘가 20개 되고 30개 되고 다 된다는 얘기야. 손가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거죠. 때로는 얘가 13 이런 것도 되지만 내가 13에다 8을 더했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하려고 했는데 7개밖에 안 됐어? 그럼 하나 올라갔어. 그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얘가 10의 자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건 걔만의 기호, 신호가 되겠죠. 이건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손가락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도 손가락을 썼거든요. 그 친구는 그걸로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예.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엄마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교정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애가 하는 방법을 좀 이해해 보세요. 어머, 얘는 엄마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썼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거를 엄마 스스로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통통한 새벽님이 딸하고 한 영상에서 그 영상의 그 뭐라 그럴까? 에서 서로 대응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봤어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딸내미하고 장장 50분간을 대화를 하셨대요. 이해를 못해서. 딸이 하는 방식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한 번도 화를 안 내더라고. 화를 내지 않고, 수아 선생님,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러면서 계속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차피 아이들의 머릿속을 100%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더 똑똑합니다. 자기네만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알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자꾸 그걸 주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게, 특히나 이런 개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어머니 제가 1번과 2번과 3번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영상이라던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려고 1, 2, 3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편의상인 거예요. 그럼 이 방법 빼고 다른 건 없나요? 왜 없어? 만들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몇 개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생각해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 선생님이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닌 건 정답이 아닌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진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던 수학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수학자들도 어떤 결과를 보고, 아니, 왜 더해서 18이 되는 수를 만드는 게 왜 꼭 그 방법밖에 없어? 이런 건 안 될까? 저런 건 안 될까? 이런 건 안 될까? 하다가 보니까 공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별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직각삼각형의 모양의 비를 구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들이 있더라. 그것들을 찾아서 나중에 정리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애들은 나중에 커서 얼마든지 멋진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꼬마 수학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엄마니까, 내가 조금 더 많이 아니까, 엄마가 알려줘야지. 이런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면 애들이 마음에 담을 쌓아요. 엄마가 엄마표를 진행하실 때는 충분히 아이가 입으로 막 떠들게 해주셔야 돼요. 뭐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면 영상을 들이대면 되고 영상 찍는 거 싫어하면 그냥 대화를 하시면 되죠. 얘기를 한참 하다가 보면 얘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머 나는 너의 이런 새로운 방식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한두 번만 칭찬해 주시면 애들이 계속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방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정해진 방법으로 꼭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목표를 입시에다 두시면 새로운 수학 풀이 방법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진짜 말 그대로 그 입시일 뿐이에요. 시험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얘가 계속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부추기는 것이 사실 엄마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제 다음 영상에 진짜 곱셈 2자리 곱하기 2자리와 분수 빼기 영상이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중간 영상이 하나 나가게 됐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통통한 새벽님과 수아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제대로 못했네요. 여러분 항상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개념 영상 찍을 때 조회수 포기하고 제가 영상 찍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진심 어린 댓글들을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됐어요. 사실 제가 개념 영상 찍을 때, 이런 걸 찍으면 사람들이 볼까? 막 이런 마음으로 사실 찍는데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진심 어리게 선생님 영상이 너무나 도움이 돼요. 선생님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정말 너무 편안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특히 개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둘째가 3학년이잖아요. 그 친구한테 꼭 한번 들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엄마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3학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쉽게 말을 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어려운 말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자, 오늘 제가 얼굴도 안 보이고 여러분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저 아직 세수도 못했거든요. 세수도 못했는데 내가 갑자기 그 영상을 보다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예쁜 얼굴 화장 곱게 하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손바닥. 안녕 손바닥. 흔들흔들 빠이빠이.